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지만 그래도 성탄절이 와서 조금 좀 즐거운 기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하니까 이제 그 월가의 큰 기관들이, 큰 손들이 내년에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있는지가 상당히 궁금하실 겁니다. 블랙록, 세계에서 제일 큰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이 지난 17일에 뉴욕 국제금융협의체 온라인 세미나에서 자기네 내년 투자 전략을 공개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걸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백신이 나온다는 점,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인플레 가능성이 있지만 금리 인상을 자제하는 상황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그래서 내년에는 가장 강한 성장하고 낮은 수익률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하고 신흥국 주식을 비롯한 위험자산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특히 실질 수익률 하락이라는 게 위험자산에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기술주하고 헬스케어 같은 장기 성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다른 증시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또 코로나 충격 극복 속도가 빠른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이 광범위하게 유입이 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 무역 분쟁이 쉽게 가라앉지 않겠지만 그래도 중국에 대한 비중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권고를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아시아가 글로벌 성장의 원천이 될 거다. 그래서 한국하고 대만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로 자금이 많이 몰릴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내렸습니다. 미국 이머징 마켓 그리고 일본을 뺀 아시아국 주식 비중을 확대를 하는 게 좋겠다. 반면에 유럽하고 일본 주식 비중은 축소하도록 권고를 했고요. 미국 국채도 실질 수익률 하락 때문에 비중 축소 쪽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의 돈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어떻게 투자할지 이것도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CNBC가 자산관리시장 분석업체인 스펙트럼에 의뢰를 해서 가용자산이 100만 달러가 넘는 미국의 큰손 투자자 7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지난 12월 21일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걸 소개를 해드릴게요. 70%는 내년에 S&P 지수가 적어도 5% 이상 오른다고 내다봤고요. 응답자의 3분의 1은 10%가량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S&P 지수는 올해 들어서 지금 14%가량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응답자는 내년에 주식을 처분하기보다는 계속 보유하거나 더 사겠다 했습니다. 줄이겠다는 응답률은 9%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가장 선호하는 종목은 역시 주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종목은 IT 쪽,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리고 금융 쪽이 주로 언급이 됐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내년에 재산이 늘어날 거라고 내다봤고요. 40%가량은 변동이 없을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지 성향을 보면요. 공화당 쪽 성향자들은 내년에 가장 큰 리스크가 역시 예상대로 세금이라고 봤고요. 민주당 쪽은 코로나 팬데믹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JP 모건은요, 미국 증시가 내년에 지난 몇 년간 보이지 않던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 상승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보다 광범위하게 주가가 계속 오를 거다 하면서, 그리고 또 시장 주도 세력이 상당히 다양해질 거라는 견해도 덧붙였습니다. JP 모건은 그리고 달러 가치에 대해서도요, 달러 가치가 계속 지금의 달러 가치 추세가 미국 다국지역 기업에는 순풍이 될 거다, 이렇게 보면서 S&P 지수 기업의 현금 잔고라든가 S&P 지수 기업의 현금 잔고가 역대 최고치로 늘어날 거다. 그래서 내년에는 바이백하고 기업 인수 합병의 기폭제가 이게 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순환주하고 가치주 중심으로 강세 흐름이 보이는 게 JP 모건은 이어서요,
순환주하고 가치주가 강세라고 해서 성장주가 타격을 받는 건 아니라는 의미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처럼 가치가 급등하지 않은 종목들도 아직 많다 이렇게 덧붙였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경기 회복세가 더 명확해지면은 일부 성장주가 강세에 필요한 모멘텀을 갖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가가 몇 년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환경을 맞을 거다. 그러면서 무역전쟁하고 팬데믹 그리고 미국 대선 불확실성 같은 그런 장기간 증시를 눌렀던 그런 요소들은 다 뒤로 갔다. 그래서 시장 전망이 눈에 띄게 개선이 됐다는 점을 지적했고 그러면서 특히 백신이 지금 접종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연말 증시 상황에 대한 그 지적들, 분석들도 나왔습니다. 미주호 증권은요,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의회가 아주 기싸움하고 나서 오랜 기싸움 끝에 이제 9천억 달러 규모의 그 추가 부양책을 통과를 시켰는데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어깃장을 넣어서 나 그거 마음에 안 든다. 특히 이제 개인 현금 지급 늘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뭐 강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미주호는 어떤 표현을 썼냐면요, 그 투자자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대개 이제 빅토리 랩을 한다. 이게 뭔가 하면 이제 트랙 경기에서 우승하고 나서 한 바퀴 슬슬 돌면서 이제 막 이렇게 손을 흔드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걸 하는 국면인데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이제 채 며칠 안 남았는데 그렇게 그동안처럼 공격적이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이미 연말 포지션을 굳힌 상태다. 중립으로 돌아섰다. 이거를 감안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BNP 파리바는 지금 미국 펀드에서 많게는 한 850억 달러 정도가 연말에 주식에서 채권 쪽으로 이동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주식하고 채권 사이에 그 실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주식 그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연말에 주식 비중을 조금 줄이는 쪽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마지막 주에 미국 증시가 한 1.5%가량 빠지지 않겠느냐. 모두가 궁금해하시는 추천 종목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질 카레이 홀 전략가가 전했는데요. 내년 경제 반등으로 크게 오르기 전에 사야 할 종목이 26개다.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규모가 작고 저렴한 가치주 가운데 내년 증시 강세와 함께 급등할 거라는 그 설명을 덧붙였고요. 그 종목이 어떤 건가 하면요.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반 아웃피터스, 그 다음에 다나홀딩, 크래커배럴, 올드 컨트리 스토어, KB홈, 그 다음에 콘투어 브랜드, MDC 홀딩스, 소너스, 그 다음에 MTH 홈스, 소닉 오토모티브, 에스버리 오토모티브, 그리고 그룹 원 오토모티브, 헬렌 오브 트로이, 베드베스 앤 비욘드, 그리고 알코아를 거명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이들 종목이 내년에 올해보다 더 실적이 더 좋을 거다. 그래서 자기네는 모두 지금 거명했던 종목에 대해서 모두 매수 추천을 하고 있다. 덧붙였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소형주들이 상당한 랠리를 준비를 했는데 시장에서 무시가 됐다. 그래서 여전히 기회가 있고 특히 가치주로 로테이션이 계속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에버코어도 종목 추천을 했습니다. 중국의 팬데믹 봉쇄, 중국이 지금 팬데믹을 상대적으로 빨리 극복을 해서 경기 회복이 빠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요. 그래서 미국 기업 가운데 중국 판매 비중이 큰 기업들이 굉장히 유망하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5개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애플이 제일 먼저 언급됐습니다. 애플 지금 더군다나 이제 자율전기차 직접 만든다는 그런 루머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애플은 중국 판매 비중이 7% 정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아이폰 판매가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단기적 호재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키가 두 번째로 언급이 됐습니다. 여기는 나이키는 지금 중국 판매 비중이 한 16% 정도. 특히 그 마진율이 높은 직판 비중이 높은 것도 호재라는 지적을 했고요. 세 번째 추정 종목은 짐작하시는 스타벅스입니다. 지금 스타벅스는 다들 그냥 업소를 매장을 줄이는 판에 스타벅스는 지금 중국 매장을 계속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윈 마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판매 비중이 70%인데요. 중국 비중이. 이것도
중국 수혜 종목이 큰 걸로 언급이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캐모어스가 거명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캐터필 같은 경우에 비해서는 지난 3월 말 저점에서 지금 96% 정도 올랐는데요. 이 캐모어스는 4월 초 저점에서 지금까지 무려 280%가량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비중도 한 11% 이상으로 지적이 됐고요. 이 5개 종목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는 그 달러 전망도 궁금하시죠? 골드만삭스가 그 달러 그 전망에 대해서 했는데 조금 전망을 낮췄습니다. 유로 달러 환율 12개월 목표치를요 1.25에서 1.28로 달러 가치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호주 달러 목표치도 0.77에서 0.81로 역시 달러 가치를 낮췄습니다. 위안도 역시 12개월 목표치를 6.30에서 6.20으로 그만큼 이제 위안화 가치를 높인 겁니다. 목표 전망치를 높인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그 백신 접종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경기 회복 전망이라는 게 달러가 안전자산 매력이 떨어뜨리는 요소다 하면서 골드만삭스는 이어서 달러 약세론자들이 걱정해야 하는 부분은 연준이 예상보다 빨리 그 매파 기조로 돌아서는 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이번 달 FOMC가 그 인플레의 구조적 부진 때문에 긴축이 아주 멀리 있다는 확신을 시장에 준 점은 감안을 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내년에 그 달러 운명을 연준이 좌우할 거라는 그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뉴브 이코노미스 데이비드 브라운 CEO 분석인데요. 홍콩신문에 지난 22일자로 기고를 했는데요. 달러 약세 베팅이 지금은 대세지만 장기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이 예상보다 빨리 그 달러 구조에 나설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강달러 기조를 추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클린턴도 그랬고 오바마도 그렇고 민주당 그 대통령들이 그 강달러 기조를 되게 선호를 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든이 집권하게 된 이제 내년에 집권을 하게 되면은 중국하고 유럽과의 갈등을 더 악화시키려고 하지 않을 거다. 그러자면 아무래도 달러 약세가 마냥 방치를 하지 않을 거라는 그 관측도 했고요. 특히 또 중국하고 유럽연합이 아직은 약달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조바심을 내지 않지만 마냥 그럴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아마 바이든 행정부가 고려를 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또 그 바이든이 이번에 이제 그 추가 부양책이 나왔는데도 새해에 더 부양책이 또 다른 부양책이 필요할 거라는 그 언급을 한 거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되면은 연준이 그동안의 초안화 기조를 마냥 밀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 기조를 좀 이렇게 조만간 재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시사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 따라서 시장이 어떤 경기 회복 가속화, 그 다음에 인플레 압력 같은 게 나오면은 아주 연준이 조바심을 내게 되면은 이거는 달러 약세론자들한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면서 연준이 내년에 달러 추이의 운명을 좌우할 거다 하는 점을 거듭 지적을 했습니다. 요즘에 비트코인 아주 갑자기 급부상으로 하고 있죠.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하고 구리하고 아주 그 흐름이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다는 또 진단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구리는 그 경기 그 추이를 아주 민감하게 반영을 하기 때문에 닥터 쿠퍼라는 그런 그 애칭도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구리하고 비트코인 가격 흐름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게 골드만삭스의 진단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난 3월에 5,000달러 밑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 23,500달러까지 기록을 쳤습니다. 그리고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요. 구리도 지금 톤당 최근에 한 8,00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2월 이후 최고 수준이거든요. 골드만삭스는 또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비트코인하고 금이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앙숙은 아니다. 공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오랜 인플레 해칭 수단이 되어온 금의 대체 제1순위는 있지만 일부 대체가 이루어지겠지만 비트코인의 인기가 최종 안전자산인 금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그 소매 차원의 리플레이션 트레이딩인데 반해서 금은
실질 자본을 보존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어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공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산타네리가 올해는 조금 좀 없을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이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 잘 연말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성탄절에 즐거운 성탄 연휴를 가지시길 바랍니다.